너무 적고 예산도 적어서 지역에 있는 여러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20년의 위탁을 받고 지역에 있는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이 있습니다. 공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사회공헌 활동들을 지역사회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면서 저희와 이제 협력 사업을 진행하자 이렇게 하면서 서부발전은 이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자리 창출의 실적이 필요했고 저희는 기업 수가 적기 때문에 뭔가 좀 창업을 육성하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해서 2년에 걸쳐서 서부발전에서 5억을 저희 센터한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창업 팀들을 이제 발굴을 했고요. 최대 지원금이 간 팀이 이제 한 6천만 원 정도까지 됐고 이게 행정에서 보조금은 인테리어나 자산 설비, 기계 설비 이런 게 되지 않잖아요. 근데 민간에서 지원금들은 이런 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2년간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 또 이 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서부발전에서 저희가 지원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시에서는 이게 뭔가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기는 어려운데 성과가 있는 사업은 같이 이 좀 그 공감하는 거를 인정하는 부분들은 좀 빨라진 것 같아요. 2년의 기간이었지만 그 예산이 그런 사업으로 투입이 되고 저희는 한 2년 동안 좀 성과는 젊은 청년 기업인들이 저희 이 사업에 좀 들어오면서 좀 이렇게 발굴들이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저희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도 하고 이러면서 이런 이제 소셜 미션도 되게 잘하고 뭔가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잘 육성을 하고 그리고 또 잘한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그 이제 청년 기업인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한 50인이 넘는 청년 기업인들을 만들어서 협회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리더하는 이 친구들이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지역사회에 아주 이렇게 윤활유 같은 이런 역할들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조금 사회적 경제도 경제 영역이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대부분은 90% 이상이 소상공인인데 왜 사회적 경제는 이렇게 경제 파트에서 자꾸 이렇게 소외되고 이렇게 취급을 받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창업이나 경제를 육성하는 이런 중요성들을 어떤 당을 떠나서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도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육성되고 지원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2년간 그 사업을 하면서 저희도 1,000억 이상이 지금 내년에 세수가 줄어요. 그래서 저희 평택시도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사회적 경제는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 센터도 예산이 증액이 됐고 사회적 경제 팀도 예산이 증액이 됐고 그거는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 이 기본 계획이 10월에 발표되면서 저희가 빠르게 시장님이랑 기업 대표님들이랑 간담회를 하면서 같이 공감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저희도 이런 포럼들을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진행을 하면서 또 의원님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셨냐면 포럼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별도로 또 과장님이랑 민간과 센터 이렇게 같이 3주체가 모여서 포럼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조율하는 역할들을 또 의원님들이 해주시고 저희는 그래서 민관, 센터, 그 다음에 의회가 좀 잘 협력이 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특이한 정책들이 많거나 예산이 많거나 이런 것보다는 저희 수준에 맞게 저희 상황에 맞게끔 차근차근 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는 거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이런 고민을 했어요. 기금이 있어야겠다. 사회적 경제 기금이. 근데 이제 보통은 화성시가 이제 600억 기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시한테 기금을 만들려고 할까 이런 이야기를 저희 이제 내부에서 논의를 하다가 대표님들이랑 논의를 하다가 우리는 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자꾸 의존적으로 시가 먼저 해주기를 바랄까? 우리 스스로 좀 뭔가 이런 모색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논의를 하면서 작년에 저희가 민간에서 같이 돈을 모아서 2억 원의 자조기금을 모았습니다. 모았고 이거를 이제 직접 평산네시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저희 지역에는 경기제일신협에 예탁을 맡겼어요. 그럼 예탁 이자가 더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2억을 가지고 지금 저희 사회적 경제 기업들한테 최고 3천만 원까지 대출 융자 사업을 하는데 1%에 하고 있습니다. 1%가 가능한 거는 이 경기제일신협이 우리도 사회공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이자가 이게 조정이
자체 은행에서 가능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한 2% 이상을 인하를 시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 어려운 이런 기업들의 좀 운영 자금들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우리 민간에서 좀 같이 좀 돕고 상호 거래하고 연대 협력하고 우리들의 공동의 것들을 좀 만들어 가면서 좀 관과 의회와 센터와 같이 협력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좀 시작을 하면 어떨까? 저희 내부에서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도 김포와 같이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같은 처지라서 두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경기도에서 사회적 경제 전반적으로 인프라를 줘서 지원하고 있는 김유진 회장님 모시고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에 처음 출발한 사회적 경제원이라는 곳에서 왔고요. 올해 처음 출발하다 보니 가장 아장아장 걷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저 또한 사회적 기업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해봤고 또 오산과 화성이라는 지역 센터에서 일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거치면 거칠수록 이 부채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계속 겹치는데요. 오늘 파파스윗 사회적 협동조합 얘기 들으면서 그 부채의식이 다시 또 이렇게 무겁게 느껴오는 날입니다. 사회적 경제가 지금 여러모로 도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아시다시피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로 해결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정말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해 왔느냐라는 챌린지,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로서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하냐라는 챌린지 두 개가 겹쳐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창업진흥원 같은데 소셜벤처나 벤처들 보면요, 앞단에 그냥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 문제를 들고 와서 우리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창업을 해보겠다라고 지금 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예산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의 이런 차별성, 정체성이 없어지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ESG 환경하고 더불어서도 지금 민간 기업에서도 오히려 ESG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이 경계들이 굉장히 흐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서 예산도 없어지고 있고 이제 기초도 많이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원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라는 굉장히 이제 거대 담론으로 저희를 이제 아장아장 걷고 있는데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원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전략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케일 업의 방식이고요. 하나는 스케일 딥의 방식입니다. 스케일 업은 아까 파파스윌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이런 기관들이 사회 성과를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거기에 자금을 투여를 하는 것, 그리고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확산시키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아까 기금 얘기도 해주셨는데 또 기금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기금은 사실 대출이라는 개념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 사회적 경제원은 펀드를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출자를 50억 정도 하는데요. 민간에 있는 투자자들을 끌어들여서 이거를 올해 한 380억 규모로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성된 펀드들은 다시 경기도 내 사회적 경제 기업의 50% 이상 다시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들이 우리 몸에 피가 도는 것처럼 기업들에 또 돈이 돌아야 이런 생태계가 지속된다고 보는데요. 이런 투자들을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이런 펀딩들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또 기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원에서는 이제 광역에 닿게 또 엑셀러레이팅 사업을 통해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또 외부 자원들을 연계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거 노인분들의 그런 돌봄 서비스에 SK의 우호 자원 같은 것들을 연대를 하거나 휴대폰 자원 순환 모델의 CJ나 삼성전자 같은 데와 업무 협력을 체결하고 그들의 기술력과 자본들을 끌어들여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우호 자원들을 계속 광역 측면에서는 연계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이제 스케일 딥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은 지역에서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회적 경제 조직, 너네가 창출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이냐고 계속 표현을 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나 우정이나 믿음 같은 것들은 그런 표현을 하라고 측정이 되라고 압박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체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경제 조직은 지역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있는 조직이구나, 이런 체감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지역에서 밀착돼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또 이것들을 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원에서는 약간 투자 영역에서 배제되고 있는 협동조합들을 직접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영리 활동으로 그 자원들을 조달을 하기도 하지만 부족한 자원은 어디서 조달을 받나요? 네, 바로 호혜와 연대를 통해서 조달을 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상생연대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런 자리를 포함해서 그 부족한 자원들을 호혜와 자조로 하는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도 마련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또 잘하고 있고 뜨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사회적 경제원이 지금 출범을 했지만 되게 부족한 지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6,300여 개 되는 조직들을 일일이 케어하거나 다 지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기초 시군 그리고 기초 시군 센터와 이런 협의체의 역할은 굉장히 막중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이 시군센터, 시군협의와 함께 사회적 경제가 정말 다른 데하고는 다른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차별화를 이뤄가면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 길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시간을 관리했는데도 13분이나 지났어. 일단 이제 주제 발표하고 6분의 토론 상황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이 주제를 다 더해보면 이 상황에서 우리 김포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이제 지혜를 모으는 자리인데요. 지금부터 4시 20분까지 저희가 이제 시간을 한 30분, 25분 정도 남아 있는데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계신 분들이 다 또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그냥 본인의 의견을 말씀을 해주셔도 돼요. 김포의 사회적 경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의견을 주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듣는 과정에서 나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거나 아니면 조금 보충해서 더 듣고 싶어, 그런 지정해서 발표하신 분에게 토론을 추가 발언 요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끝나고 나면 제 생각에는 한 마무리 연대결이 돼 있는데 이때 우리 주제 발표하신 분들 커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5분 정도 드리고 나머지 5분 해서 4시 반까지 이렇게 맞추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발언하실 분은 어떤 본인이 누구이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더 이게 이런 맥락을 찾을 수 있겠구나 싶으니까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은 소속 말씀해 주시고 의견을 주셔도 되고 질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우리 겨자색 옷 입으신 분 질문하는 걸 잠깐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고 그럼 질문 이렇게 더 플로어에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문자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겠는데 전국 상황에 대한
그 상황은 명확하게 지금 전달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만 제가 조금 더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거 모아서 전국 그다음에 광역, 기초, 또 우리 상황 이렇게 속에서 그 우리 김포의 사회적인 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도 같이 이렇게 모았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그 정부 정책 관련해서 예산이 이제 내년도에 깎인 거잖아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숫자로 다가오지가 않아서 이게 이제 사회적 기업은 한 2천억 정도 수준에서 인건비, 그다음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창업지원 사업들 했었는데 이게 한 700억 정도로 깎인 거예요. 한 60% 정도 깎였고요. 고용노동부 예산.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마을 기업 예산도 한 70억에서 60% 정도 깎였습니다. 한 40억 수준이고 그다음에 협동조합 예산은 제일 많이 깎여가지고 이게 이제 한 73억 정도, 70억 정도였는데 91%를 깎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7억 정도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그 사회적 경제 2024년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한 400분 정도가 10월 18일 날 국회에 모여서 예산 삭감을 반대하고 원상복구를 바라는 공동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 이후에 10월 18일 이후에 한 40여 분의 여야 국회의원이 만나서 그 사회적 경제 그 예산 삭감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까지 그 예산과 관련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오늘까지는 국회에서 이제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올리는 거거든요. 예산 특별위원회에 올라가서 오늘까지는 삭감한 부분들만 따졌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증액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진행되고 나면 언제까지 이제 이 예산 정국이 끝나냐면 법정으로는 12월 2일까지는 그 내년도 2024년 예산에 관련한 국회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본회의로. 그래서 12월 1일 날 본회의로 올라와서 12월 2일 날은 의결하고 그걸 이제 정부로 송부하는 이런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한 10일 10일 정도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과 관련해서 혹시 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이 계시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전화도 하시고 참여도 하시고 하면은 아주 효과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하면 귀찮아하실 수도 있는데 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면 기재부는 슬쩍 조금 올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마을도 아마 조금 올릴 것 같은데 이제 저희는 그 말도 안 된다 원상복구 해라 이렇게 계속 싸우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지금 전혀 움직이질 않아서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노력들을 해주셔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고 이런 상황에 대한 전국적 상황에 대한 공유 드렸고 우리 준비되어 있으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또 한대요? 네. 안녕하세요. 그 예비사회적 기업 농업회사법인 그린의 대표이사 권기표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그쪽 고용 관련해서 제가 기사로 짧게 살펴본 바로는 예비 사회적 기업들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이제 고용 숫자는 많은데 이게 실제로 그 보조금이 나오는 동안 단기간으로 채용하는 것들이 많아서 좀 실효성 있는 숫자가 아니다라고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예산 삭감된 주요 원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줄이신 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서 그럼 정부가 선호하시는 예산을 배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일자리가 어떤 기준의 일자리인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사회적 기업들 내의 일자리가 어떤 특성이 있어서 이 정부가 실효성 없는 일자리라고 판단을 하신 건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질문 답변 드리는 게 더 편하시겠죠. 내부에 가능하시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정부가 이제 일자리 지원하는 관련해서 이제 근거 또는 이제 일자리 삭감했으니까 그 근거가 뭐냐 이런 취지신 거잖아요. 사회적 기업. 솔직히 이론적으로는 그 논란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10월에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과 과장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기재부가 일률적으로 예산 깎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잘 방어해서 한 100억 정도 증액했다고 작년 윤석열 정부 100일 되는 토론회 때 나와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발표로도 그
이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조금 더 이제 데이터로 들어가서 놓고 보면 그 사회적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가 일반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면 10억당 만드는 일자리의 개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 영리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의 개수보다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 특히 사회적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 개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크게는 한 2배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더 많이 고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더 특별한 거는 우리 사회적 경제 일자리가 만드는 아주 더 특별한 특징은 코로나19 상황 같은 데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기업이 잠깐 어려워지더라도 우리는 사람을 자르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서 그 돈을 100원을 받으면 이것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매출된 숫자 대비 일반 기업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고용률이 높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는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유지율도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그 연구에서 얘기한 거는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하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많이 얘기한 거는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유용하지 않았냐. 그래서 보조금을 월급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전체 대상의 한 1% 정도가 그런 부정 수급의 대상이니까 그거는 뭐 무서워서 장 못 닦는다. 그거는 사법적으로 그 부분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부분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말씀 주신 거는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정부도 그걸 이해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두 번째 특성과도 그렇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고용노동부의 재정 지원 일자리 예산 삭감은 부당하다는 현장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연관돼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존에 이제 저도 예비사회적 기업이 되기 전에는 이제 청년이나 아니면 경력단절 여성분들이나 시니어분들을 채용을 했을 때 일자리 관련해서 이제 보조금을 수령을 했었었는데 고용 보조금을 이제 기존에 이제 사회적 기업들은 이제 그것과 분리돼서 따로 이제 일자리 지원이 있었던 거고 요거를 아마 보는 정부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의 관점이 좀 달랐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사회적 기업들의 이제 수령이 가능했었던 과거에 고 일자리 자금이랑 이제 기존에 이제 청년들, 경력 단절 여성분들, 시니어분들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제 일자리 보조금이랑 기존의 요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보고 계셨는지. 취지는 크게 둘 다 다르진 않고요. 예를 들면 각각의 취약계층에게 나가는 복지 예산, 예를 들면 우리 장애인이나 그다음에 시니어나 아니면 소상공인에 나가는 일자리로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게 정부 취지인데 이거를 이제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하고 우리 내에서 심사해서 주는 것하고 예를 들면은 중기부 가서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가서 다시 심사해서 주는 거는 현금 주고 어음 받는 꼴이랄까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또 찾아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구는 12월 1일 이후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 분석은 다시 해서 늘어난 예산들이 있고 그다음에 전용이 가능한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대체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그거는 나중에 12월 2일 이후에 해볼 수는 있으나 그 전까지 사회적 경제 현장은 어쨌든 우리 예산은 이런 특징이 있으니 이거를 차별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공대의 구성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12월 2일 이후에는 그런 걸 찾아가지고 또 현장으로 소통하도록 할 노력할 예정입니다. 어쨌건 일자리 예산이 이제 요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안에서 직접 우리 집행하실 수 있는 고용노동부 예산이었죠. 네. 그 예산이 복지부로 또 그다음에 중기부 벤처부로 이렇게 다 찢어져서 거기에서 다시 이제 우리가 자원을 탐색해서 당신들이 지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증명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혹시 제가 들린 얘기 중에 이제 우리 김예주 과장 팀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적 기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산 삭감 뭐 60조 세수가 부족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시민사회 쪽의 예산들이 지금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국회의 분위기가 사실은 이제 반전될 분위기가 보이지 않아서 저희 지역들도 고민이긴 하지만 다행히 지금 경기도가
그 이제 중앙정부 삭감 예산에 있어서 일정 부분을 지금 복원시키려고 하는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을 했고 그것도 이제 12월이 지나야 되지만 일단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일자리 지원 예산,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이 부분을 조금 보전하겠다 이렇게 경기도가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각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연락을 하고 또 이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있고 또 하나는 기존의 이 일자리 지원금은 중앙정부랑 지자체가 매칭하는 예산이었는데 이게 이제 중앙정부가 없어지고 광역에서 경기도가 만들게 되면 경기도와 기초가 같이 매칭해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근데 경기도에서 승인이 났는데 예를 들어서 기초시군구에서 이걸 받지 않겠다. 그러면은 이게 또 무용지물이 돼요. 그래서 저희 시는 평택시는 경기도가 이 예산을 잡으면 매칭 예산을 잡아서 같이 지원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포시는 지금 상황을 몰라서 그 부분을 또 잘 시와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가장 좀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지역 특화 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이 한 3, 국비가 7 정도로 매칭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노동부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되면서 이 사업이 아예 일몰이 됐습니다. 그리고 창업 육성 사업 중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이 또 있었는데요. 이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이런 그 중앙정부 예산 삭감에 대응해서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지원금, 4대 보험 지원금 등을 지금 시군하고 매칭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독특하게는 지역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도가 3, 시군이 7로 매칭하는 사업을 한 6억 정도 지금 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매칭비까지 다 하면 약 20억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31개 시군이 저희는 다 신청을 할 거라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20여 개 시군이 신청한다고 보면 그 지역에는 한 1억 정도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공모 사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공통의 수요가 있는지 아니면은 지역의 전략화에서 어떤 것들을 사회적 경제로 키울 것인지를 이 논의단에서 논의를 하셔서 시급비를 좀 매칭하셔서 들어오시는 방법이 또 하나가 전략 중에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취지 주신 건 하여튼 중앙정부 예산이 크게는 91%에서 60%까지 감액됐고 이 경우 이제 내년도 지방 교부금도 줄게 돼 있어요. 세수가 여러 가지로 줄어서 이게 이제 같이 맞물리면 예산이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인데 12월 2일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늘리는 일에 일단 집중을